우리는 흔히 설탕을 혀끝의 즐거움을 위한 감미료라고만 정의합니다. 하지만 새벽의 정적 속에서 반죽의 무게를 견디며 오븐의 열기와 마주하는 베이커들에게 설탕은 전혀 다른 위상을 갖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반죽이라는 살아있는 생태계 내부에서 밀가루 단백질의 결합력을 조절하고 미생물의 생존 환경을 재편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빵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정한 설계자입니다. 세계적인 제빵 마스터들은 설탕을 기호의 영역이 아닌 철저히 구조의 영역에서 다룹니다. 설탕은 반죽의 탄력을 어느 지점까지 허용할 것인지, 효모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오븐 밖으로 나온 빵이 수일간 얼마나 많은 수분을 내부에 가두어둘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설계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베이커는 결코 반죽의 물성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는 반죽 내부에서 4가지 핵심 공학 원리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효모의 대사 경로를 제어하여 가스 생성률을 조절하는 발효 역학, 단백질의 수화를 방해해 질긴 조직을 부드럽게 재건축하는 구조 연화, 고온에서의 화학 반응을 통해 껍질의 색과 풍미를 완성하는 향미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분의 재결정화를 막아 빵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노화 억제입니다. 이 4기둥이 모여 비로소 최정상급 아티장의 빵이 완성됩니다. 설탕은 효모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정밀한 에너지원입니다. 밀가루만으로 이루어진 무가당 반죽에서 효모는 전분 분해 효소가 복잡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쪼개줄 때까지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설탕이 투입되는 순간 효모는 즉각적인 에너지 대사를 시작합니다. 효소 분해 과정이 단축되면서 가스 생성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반죽은 오븐 속에서 폭발적인 팽창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탕의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효모는 급격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수분 친화력이 극도로 강한 설탕 입자들이 반죽 속의 자유수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물을 모두 빼앗긴 효모는 자신의 세포 내부에 있던 수분까지 반죽 환경으로 내놓는 세포 탈수 현상을 겪습니다. 수분을 상실해 마비된 효모는 가스 생산 능력을 잃게 되고 발효는 멈춘 듯 무겁게 지연됩니다. 베이커는 설탕 함량에 따른 발효의 골든타임을 수치로 통제해야 합니다. 밀가루 대비 설탕 함량이 5%인 지점에서 효모의 활동량은 정점에 달하며 가장 안정적인 발효 곡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15%를 초과하면 효모는 삼투압 스트레스로 인해 대사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하며 25% 이상의 고당분 배합에서는 일반적인 효모가 발효를 지속하기 힘든 치명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함량이 결정짓는 반죽의 구체적인 신호에 집중해 보십시오. 설탕 함량이 5% 이하인 반죽은 탄력이 강하고 기공 형성이 매우 활발하여 표준적인 발효 공정만으로도 충분한 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에서 12% 구간에 진입하면 설탕의 점성이 가시화되면서 반죽이 손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트의 양을 소폭 늘려 발효의 활력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15%를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반죽은 구조적 힘을 잃고 옆으로 흐르는 성질이 강해지며 발효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는 반드시 일반 이스트가 아닌 삼투압에 견디는 내당성 효모를 선택해야만 반죽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를 넘어서는 극한의 배합에서는 반죽이 자신의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장인은 이때 설탕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수차례 나누어 투입하여 효모가 급격한 당농도 변화에 적응하고 반죽의 뼈대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설탕은 빵의 뼈대를 부드럽게 재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연화제입니다. 빵의 골격인 글루텐이 형성되려면 밀가루 단백질이 물과 만나 충분히 수화되어야 하지만 수분 흡수력이 월등히 높은 설탕은 단백질보다 먼저 물을 선점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결합 기회는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촘촘했던 글루텐 그물망은 성기게 허물어집니다. 설탕이 반죽 내부에서 수분 쟁탈전을 벌인 결과로 우리는 질긴 저항감 대신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식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의 양이 늘어날수록 반죽은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을 잃고 액상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설탕이 단백질 분자 사이로 파고들어 가교 결합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베이커에게 이중적인 결과를 안겨줍니다. 반죽은 비약적인 신장성과 유연성을 얻어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확보하게 되지만 반대로 꼿꼿하게 서 있으려는 탄성과 지탱력은 희생됩니다. 이것이 고배합 반죽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이나 초강력분을 선택해 물리적 구조를 보강하는 공학적 이유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설탕은 부피를 극대화하는 시간의 마법을 부립니다. 설탕은 전분 입자가 물을 흡수해 팽창하며 구조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호화 온도를 수도 이상 높여줍니다.
빵의 껍질이 고정되기 전까지 내부의 가스가 반죽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확장의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 지연된 굽기 시간 동안 반죽 내부의 기공 구조가 시원하게 열리고 최종 결과물은 훨씬 가벼운 무게감과 압도적인 볼륨감을 갖추게 됩니다. 설탕이 반죽의 물성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지 이 구조 매트릭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없는 0%의 반죽은 글루텐의 결합 밀도가 정점에 달해 씹을 때 강한 저항감을 주며 구운 후 전분이 굳어지는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반면 5에서 10%의 표준 함량에서는 글루텐이 유연해지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질감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함량을 15에서 20%까지 더 끌어올리면 반죽의 뼈대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글루텐의 강도는 낮아지고 전분이 굳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져 결과물은 매우 가볍고 연약한 속살을 갖게 됩니다. 만약 25% 이상의 고당분 배합을 선택한다면 글루텐의 지탱력은 사실상 상실됩니다. 전분은 거의 굳지 않고 구조가 허물어져 마치 빵이 아닌 케이크처럼 입안에서 바스러지는 식감으로 완전히 재조립되는 것입니다. 오븐에 열기가 닿는 순간 반죽의 표면에서는 갈색의 예술이라 불리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시작됩니다. 열의 연금술이 아닌 뜨거운 열 에너지가 설탕 분자와 단백질의 아미노기를 충돌시켜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하는 정밀한 화학적 만남입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단순히 색을 입히는 과정을 넘어 수천 가지의 복합적인 향기 성분을 뿜어내며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완성합니다. 우리가 빵집 문을 열 때 마주하는 그 압도적인 풍미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당이 같은 온도에서 구워진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백설탕은 약 160도의 고온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안정적인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꿀이나 과당이 포함된 반죽은 110도라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격렬하게 반응하며 검게 타버릴 위험이 큽니다. 우유의 유당이나 메가당 역시 150도 부근에서 자신만의 반응 지점을 갖습니다. 투입된 당의 고유한 반응 온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베이커는 결코 오븐 속의 빵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구워진 갈색 껍질은 시각적인 완성도를 넘어선 물리적 보호막입니다. 이 견고한 층은 빵 내부의 촉촉한 수분이 외부 공기 중으로 소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분 차단벽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외부 산소가 크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 빵 고유의 향미가 산화되어 변질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잘 구워진 크러스트는 빵의 신선도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천연 방어 기제입니다. 당의 종류가 남기는 향미와 질감의 지문은 이토록 선명합니다. 160도에서 반응하는 백설탕은 바삭하고 건조한 껍질과 함께 가장 깔끔한 고소함을 남깁니다. 110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꿀이나 과당은 수분을 꽉 쥐고 있어 얇고 부드러운 껍질과 특유의 달콤한 꽃향기를 부여합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의 유당은 150도 부근에서 반응하며 가죽처럼 질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특유의 크리미한 풍미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당은 같은 150도에서도 효소 반응을 동반하며 거칠고 크런치한 식감 속에 구수한 곡물을 감칠맛을 강렬하게 발산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빵의 성격에 따라 어떤 당을 선택할지가 곧 껍질의 설계도가 됩니다. 빵은 오븐에서 나오는 찰나의 순간부터 노화라는 운명에 직면합니다.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며 딱딱해지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분자가 가진 수산기는 물 분자와 강력한 수소 결합을 형성하여 반죽 내 수분을 결합수 상태로 묶어둡니다. 물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이 강력한 보수성은 빵 내부의 수분 증발을 물리적으로 억제하여 구운 지 수일이 지나도 빵의 촉촉함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빵이 질기고 딱딱해지는 본질적인 원인은 호화되었던 전분이 식으면서 다시 단단하게 뭉치는 전분의 노화 현상에 있습니다. 설탕은 이 전분 알갱이들이 서로 재결합하려는 구조적 틈새로 깊숙이 파고들어 물리적 간섭을 일으킵니다. 전분이 다시 단단한 결정 구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제 덕분에 설탕이 충분한 빵은 냉장고와 같은 서늘한 악조건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훨씬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탕의 수분 지배력은 보존의 영역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설탕은 반죽 속의 자유수를 자신의 결합수로 전환해버림으로써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를 낮춥니다. 이는 화학적 보존제 없이도 실온에서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생태학적 이점을 제공하며
빵의 생명력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찬연 보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공학적 원리를 실전에 적용할 때 마스터는 반죽 생태계 전체의 저울을 다시 맞춥니다. 단순히 설탕의 양만 늘리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설탕 투입량이 증가할 때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소금의 비율입니다. 소금 역시 강력한 삼투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탕이 주는 압박에 소금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효모는 사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늘릴 때는 소금의 비율을 미세하게 낮추어 효모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동시에 수분율의 정밀한 차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설탕은 반죽 속에서 액체처럼 작용하는 액상화 성질이 있습니다. 설탕이 늘어난 만큼 반죽에 투입되는 물의 양을 정밀하게 줄여주지 않으면 반죽은 뼈대를 세우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소금의 감량과 수분의 차감, 이 두 가지 보정 기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설탕은 설계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반죽이라는 생태계에서 설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수분과 단백질을 온전히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맛이라는 1차원적인 감각 너머 빵의 뼈대와 호흡을 직주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원리를 완벽히 지배할 때 여러분의 손끝에서는 시간과 환경의 한계를 묵묵히 넘어서는 진정한 아티장의 빵이 탄생할 것입니다.